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문제 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강의 듣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주는데요. 그 시간을 얼마를 재야 되냐, 한 9분 정도 재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전에 푸시면, 그러니까 9분 이전에 풀면 더 좋은 거겠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약간 그 시간에 대한 압박감,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필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예 보기를 안 보고 해석을 다 해서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쳐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문제까지 그렇게 풀게 되면 정말로 집중력이 필요한 독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해석이 필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 제가 오늘 해설하면서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말씀 자주 드릴 텐데, 저랑 가급적이면 문제 푸는 방식을 동기화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1번 문제부터 볼 텐데, 일단 ABCD 보세요. 꼬리가 다 LY로 끝나는 부사 문제죠. 이건 해석이 필요한 문제고, 이런 부사들은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이 부사들이 누구랑 잘 쓰이지 라고 해서 콜로케이션을 같이 공부하시면 공부할 때는 힘든데 답을 찾을 때는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ABCD 단어 뜻을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 A번에 exactly, 정확하게. B번에 mostly, 주로. C번에 currently, 지금, 뭐 이런 뜻이고, David immediately, 요 단어는 자주 어울리는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앞에 effective가 붙어서 effective immediately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의미상 적절한 부사를. There are only 4 members in the book club. 지금 북클럽에 겨우 4명 있어요. 하지만 a couple more, 몇몇이 곧 soon be joining, 합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상태는 딱 4명밖에 없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의미니까 제일 적절한 거 정확하게 주로 아니고요.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이거는 데이빗 같은 경우는 effective immediately, 뭐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거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아니고, 답은 C번에 currently가 정답이 되고, 대체 가능한 표현들이 있지요. 여기 지금 보시면 presently, 그 다음에 now 이렇게 있고요. 이 currently랑 presently는 시제 중에 현재 진행 시제랑 유난히 친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BING 보이고 의미상 적절한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currently, presently, now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 구문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there are 라고 보이죠? there는 동사 앞에 쓰였지만 주어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거고요. 이 there 구문은 뒤에 단수동사, 복수동사 어떤 걸 쓸지를 이 동사 뒤에 있는 주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치 구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동사 주어인데,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 비동사만 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there가 문장의 맨 앞에 나가면 부사로 쓰인 거고 좀 낯가림이 심해요. 그래서 어울리는 동사들이 주로 비동사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일반 동사들 중에도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 여기 remains하고 exists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re is, there was, there has been, there remains, there exists, 다 단수 동사가 맞죠? 이렇게 단수 동사를 만드는 건 뒤에 단수 주어가 오기 때문이고, 아래쪽 예문 보세요. There are, there were, there have been, there remain, there exist, 이렇게 복수 동사가 맞죠? 이 복수 주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 정도 알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낼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많이 봐왔던 그림,
가봤던 길에 익숙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앞에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그대로 밟아가려고 하죠. 토익이 어려운 게 그 발자국을 때로는 비껴나가서 나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빈칸에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분사 골라야지, 아니면 보어가 되는 형용사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their 동사 주어 도치 구문을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요. A번 단수명사, B번 복수명사, C번 problematic 형용사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한 번도 이런 유형을 안 본 사람들은 누굴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비동사 다음에 보호하면 형용사. 그러니까 C번의 problematic을 고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복수주어가 나왔는데 이 복수주어를 만드는 복수명사가 안 보이죠. 뒤에 installing update는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된 거고, 그러면 복수명사가 필요하니까 답은 B번의 problems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there were problems, 문제가 좀 있었어요. installing update를 인스톨링 하는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서 B번이 정답이 되고, 하나 더 추가적인 포인트, there 다음에 비동사만 쓰는 거 아닙니다. there remain, there exist 이런 건 자꾸 읽어서 야, 이런 구조를 원어민들이 좀 많이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주세요. 한 5번만 따라 읽어보세요. There remain, there exist. There remain, there exist. 이거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02번으로 가볼까요? 어디를 보라고요? 보기를. 꼬리가 달라졌죠. 품사 문제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시와요. 전치사 다음에 빈칸이 있구나. 목적어 필요하구나. 목적어로 쓰이는 거 두고 명사 계열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 풀 때 이렇게만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죠. 우리 일단 A, B, C, D 단어를 품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compensate 보상하다 동사고요. B번에 compensating 동명사. C번 요거는 형용사고 데이빗이 명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누가 필요해요? 목적어. 목적어로 쓰이는 거 두고 명사 계열인데 이제 여기서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면 안 됩니까? 자, 요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와서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전치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명사랑 함께 보일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워 두셔야 돼서 그거를 제가 추가 포인트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 여기서는 데이빗, compensation이 정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명사 자리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상가라고 생각하세요. 이 상가 원래 주인이 명사고요.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와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 상가에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주인과 세입자 누가 이겨요? 그쵸? 상가 주인이 대부분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하나밖에 없을 때 동명사랑 명사랑 보이면 명사가 대부분 이기는데 요거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 동명사가 함께 보일 때 구분하는 법 설명해 드릴 거고, 이거 해석을 해보면 이 항공사가 broke Miss Haley suitcase 가방을 부러뜨렸을 때 야, 이거 항공사 잘못이잖아요. 미안해요 라고 해놓고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으로 $500를 제안했다 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 compensation이 정답인데, 자, 우리 요거 추가 포인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빈칸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명사랑 동명사랑 쓰라고 할 때 답이 거의 명사가 이기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사의 피가 흘러요. 내가 만약에 타동사인데, 목적을 꼭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타동사로 동명사 만들면 혼자 쓰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동사로 만든 동명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사가 이기는 거고요. 하나 더. 그럼 선생님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쓸 수 있죠. 네, 이론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사로 만든 동명사와 명사가 함께 보일 때 이 명사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원래 집주인인, 원래 상가주인인 명사를 우선시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명사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의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 누가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가산명사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산명사가 한 90%, 뭐 불가산이 한 10%라고 하면 이 가산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 명사인데 명사란 이유만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얘네는 무임승차가 안 되고 반드시 지켜줘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쓸 수 있는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산명사면 앞에나 뒤에 누군가를 꼭 붙였어야 됩니다. 앞에 붙이는 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한정사. 한정사에 누가 있어요?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지시형용사 있죠? this, that, these, those. 그 다음에 소유격을 붙이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수와 양을 나타내는 수량형용사를 붙여 쓰거나 이렇게 관사나 지시형용사나 소유격이나 수량형용사를 앞에 붙여 쓰거나 아니면 복수형의 형태로 써야지 비로소 문법적으로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산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쓸 수 있어요. 물론 한정사를 붙여도 되지만 얘는 선택이 있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나 불가산이다. 나는 혼자 돌아다녀도 되고 누군가를 붙여서 한정사를 상황에 따라 붙였어도 되지만 가산명사는 혼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만든 동명사와 일반 명사가 함께 보일 때 이 명사가 가산명사인데 혼자 쓰이지 않았다면 이때 우리가 명사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알아두세요. 선생님 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안 됩니까? 말씀드렸죠. 타동사로 만든 동명사들은 목적어 필요하고 자동사로 만들어도 명사를 우선시한다. 명사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전치사 for 다음에 completing, completion 고르라고 하는데 A는 동명사고 B번은 명사지요. urgent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해서 B번이 정답이고 얘를 쓰게 되면 뒤에 별도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3번으로 가지요. A, B, C, D 보세요.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고 막 명사도 보이고 동사도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뒤에 that 접속사 보이고요. 뒤에 주어 동사 보입니다. 그럼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건 동사가 두 개라는 의미이죠. A, B, C, D 중에서 동사를 쓰일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a consumer report blank that shoppers tend to 이렇게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해석 안 하고 풀 수 있고요. A번 stated 동사로 언급하다. B번 stating 동명사나 현재 분사. C, D는 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동사 자리니까 답은 A번에 stated가 정답이 되고 문제 푸는 흐름을 잘 보세요. 보기를 확인해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뒤에 대절 다음에 동사 있으니까 앞에도 동사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하나면 동사가 두 개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고 단어 하나 볼까요? ten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려는 경향과 습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ased on은 분사로서 뭐뭐에 기반한이라는 뜻인데 이 고객 소비자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이 tend to make selections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based on price and brand reputation 가격과 브랜드 평판에 따라서. 그래서 왜 여러분들 똑같은 차량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드 평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미지를 그래서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사실 성능은 비슷해도 나는 이 브랜드를 사면 조금 더 내가 더 고급져 보인다라고 해서 그런 걸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104번으로 가보지요. 보기 보세요. 보기. 그리고 다름을 느끼셔야 합니다. 어찌 다르냐? A, B하고 C, D의 싸움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C하고 D는 소유격이고 A하고 B는 주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봤더니 blank 다음에 marketing survey data라고 명사가 보이네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을 골라야 돼서 A, B는 아니 됩니다. C, D인데 she 쓸지 they 쓸지 결정하는 건 there는 앞에 나오는 복수를 it는 앞에 나오는 단수를 받아 쓰는 거라 그걸 보시면 돼요. 부서는 will continuously update 할 겁니다. marketing survey data를 인데 그것이냐 그들의 것이냐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department를 받아 쓰고 단수니까 답은 데이빗 이츠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마케팅, 설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To better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the needs of customers, 고객의 니즈를,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요 하나 볼게 콜로케이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need란 단어 명사로 사용이 되면 뭐 요구, 원하는 바 이런 건데요. 이 단어 앞에 빈칸이 있을 때 요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부응하고 수용하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아주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쉬운 단어부터 볼게요. 이거 외울 때 그래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meet the need, 그 다음에 suit, fulfill, 충족하다, accommodate, 이게 수용하다라는 뜻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막 이렇게 맞춰주고 충족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단어 cater to, 선생님 cater는 이렇게 막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서빙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케이터링 서비스? 맞아요. 그런데 cater 다음에 이렇게 to를 쓰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다, 맞춰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need 말고 여러분들 request라는 단어 써도 돼요. request. 그러면 이렇게 요구나 요청사항이 나오죠. 아니면 demand 써도 괜찮아요. demand.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동사를 meet, suit, fulfill, accommodate, cater to 이렇게 같이 외운다는 거. 공부할 때는 좀 불편한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외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105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딱 보자마자 빈칸 뒤에 주어 동사 앞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자리라는 걸 알면 두 개를 선택지에서 빨리 지우셔야 돼요. 접속사인 거와 아닌 게 보이죠. 그래서 A번의 if는 접속사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로 사용이 되면 즉 누군가의 목적어나 아니면 이렇게 형용사 뒤에 이렇게 오면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고 부사절로 사용이 되면 조건을 나타내서 만약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왜 접속사 중에 보면 의미가 두 개인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명칭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혼동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 포인트로 잠시 후에 자세하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접속사가 하나의 기능 말고 다재다능하게 막 두 개의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때 구조가 달라지는 애가 있고 의미가 달라지는 애가 있고 세 번째로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누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되는 부사로 그 이후에 C번에 nor, 이도저도 아닌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데이빗 데어는 부사로 거기인데 여기 동사, 여기 동사, 동사 두 개, 누구 자리, 접속사. 그러니까 안 되고 노아는 자체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인데 의미가 안 맞고요. 답은 A번에 if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 최는 is not so certain, 확실하지 않나요. 그 여자가 has enough miles, 그러니까 충분한 마일리지가 있는지 flight upgrade, 왜 우리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마일리지 진짜 많이 쓰는 거 알죠? 혜택은 되게 적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날짜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플라이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자격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마일리지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해서 이럴 때 if는 이렇게 타동사나 이렇게 certain, sure 같은 형용사 다음에 쓰이면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라는 뜻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요거 여러분들 한 번 보지 말고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야지 탄탄하게 문법의 기초가 잡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도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영어를 좋아서가 아니라 수학을 싫어해서 그래요. 그런데 수학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영어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학문 들어갈 때 이론 정리 그리고 내가 배운 개념이 시각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거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지만 마치 수학의 도형처럼 네모, 세모, 그 다음에 육각형처럼 머릿속에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르시나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절은 계속 적기만 하고 설명을 반복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우리가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볼 텐데 명사 뒤에 이렇게 접속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뭐라고 부른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 이름을 따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는 게 이게 주절이에요. 영어로 main clause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절 앞에나 뒤에 독립적으로 쓰여서 주절의 의미를 보충해주면 의미 보충해주는 품사의 이름을 따서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지금 이 3번에 보면 동사 앞에 이 접속사가 주어로 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타동사나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죠.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접속사들 중에 종류가 누가 제일 많아요? 부사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명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하나씩 더 있어요. 여러분들 왜 힙합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면 AKA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Also known as. 그래서 형용사절 AKA. 자, 얘네의 또 다른 이름은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접속사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있어서 관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that을 쓰면 이 that을 불러줄 때 사람들이 형용사절 that, 그거는 이제 품사에 따라서 구분할 때 쓰는 거고 관계절 that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관계절 that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용사절 that, 관계절 that.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절 앞에나 뒤에 쓰여서 주절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부사절은 AKA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종관계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고 어떤 접속사는 하나의 역할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래요, 여러분들? because, 이유죠. because가 1번 자리에 들어가요?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꾸며줍니까? 그런 거 못 들어봤죠. 3번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나요? 주어나 목적으로 명사절 becau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없죠. 없어요. because는 태어날 때부터 2번 자리에만 쓰여서 이 because를 여기 쓰면 이유의 부사절, 이유의 종속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의 역할만 하는 접속사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접속사가 두 개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 1번 구조가 달라지는 애, 2번 의미가 달라지는 애, 세 번째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지는 애가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구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that입니다. that은 두 가지 역할로 쓰여요. 접속사로. 근데 그때 뒤에 구조가 달라지고요. 이건 잠시 후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의미가 달라지는 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if, whether. if는 부사절일 땐 만약에, 명사절일 땐 인지 아닌지고 whether도요. 명사절일 때 인지 아닌지고 부사절로 독립적으로 혼자 쓰이죠. 그러면 의미가 뭐뭐에 상관없이 관계없이라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진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명태, 동태, 생태, 노가리, 먹태 이거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살았니? 새끼야? 죽였니? 얼렸니에 따라 불러지는 명칭이 달라지죠.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 이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는 접속사가 있어요. 요거 앞글자를 따서 방위시장이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무슨 절로 쓰이냐에 따라서 불러주는 명칭만 달라져요. 이 얘네들은 뒤에 문장 구조도 해석도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지는 거라 요거 우리 하나씩 that부터 보도록 하죠. that은 일단 명사 뒤에 쓰이면 형용사절이고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직접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라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포인트가 뭐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불완전,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어카 다음에 이렇게 that이 왔죠. 그럼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like의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이때는 주격, 이럴 땐 목적격이 되는 겁니다. 명사 뒤에 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법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명사 뒤에 오는 that절이 다 100% 불완전합니까? 제가 동격의 that을 알고 있는데요. 이 동격에 대해서는 문장이 완벽해서 이게 이제 명사절 that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명사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해놓고 여기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요거는 이 명사들을 몇 개 외우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 명사 뒤에 오는 대들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을 때는 형용사절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고 아주 특이하게 명사 다음에 대절이 오는데 뒤에 문장이 모두 다 갖춰져 있으면 이거를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그 명사들이 몇 개 정해져 있다. 이거 파랭이 책 우리 해커스에서 나오는 그 책에 보면 동격의 대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러면 불완전하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오는 대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이때는 명사절로 쓰이는 대신 문장이 완벽합니다. 지금 봐요. 똑같은 대절인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쓰였는데 I know that you like this car 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문장이 완벽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대시 접속사로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명사 자리에 직접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 명사를 꾸며주는 대신 명사 뒤에 오는 애들은 대부분 불완전하다. 그리고 명사 자리에 직접 들어가면 문장이 완벽하다. 그래서 얘는 구조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의미가 달라지는 애가 아까 if랑 whether 있다 그랬죠. if부터 다시 볼게요. if는 이렇게 주절이 따로 있고 독립적으로 부사절로 쓰이면 조건입니다. 만약에란 뜻이에요. If you leave me now, 네가 지금 날 떠난다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조건의 맞약인데 이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위치가 제약이 있어요.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나 아니면은 형용사 다음에 if절이 와도 명사절로 봅니다. 이때는 해석이 만약에가 아니라 어찌한다? 인지 아닌지. 그래서 I wonder if anyone can help me. 야, 있잖아. 궁금한데 어느 누구라도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다.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뭐뭐인지 아닌지 wonder, 궁금해하다. 이런 걸 막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I'm not sure, I'm not certain 이런 형용사 다음에 if가 와도 인지 아닌지. 그래서 I'm not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or not. 여기가 맞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해서 if는 부사절일 때는 만약에 명사절일 때 인지 아닌지라면 그 if는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알아요. 그래, 제 해석 달리하더라. 근데 한국식 학교 문법에 익숙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whether예요. whether는 명사절로만 보통 배우죠. 인지 아닌지. 이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명사절이고 I haven't decided. 나는 결정하지 못했어. Whether I buy this car. 이 차를 살지 안 살지. 근데 이게 부사절로 쓰이죠. 이렇게 주절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부사절로 쓰이면 뭐뭐에 상관없이 관계없이란 뜻이고 여러분들 혹시 표현 중에 regardless of란 전치사 들어보셨죠? 그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whether it is small or big 하면 주문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그거 내가 배송해 줄게. whether you are adults or children, 당신이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외국인이든 아니면 한국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whether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제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바로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 방위시장 앞글자를 따서 방법, 이유, 시간, 장소라고 해서 방위시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방위시장은 구조도 똑같고 그리고 의미도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명칭만 달라져요. 이렇게 명사 뒤에 방위시장을 쓰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이고 형용사절로 쓰일 때는 명칭이 관계란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따라 읽어보세요. 관계부사. 그러니까 방위시장을 관계부사로 설명해 놨으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수식해주는. 근데 이거 봐요. 동사 뒤에 들어갔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고 이때는 관계란 이름을 붙이고 명사를 꾸며주면 관계, 명사 자리에 직접 들어가면 뭐 의문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방위시장을 관계부사로 설명해? 그럼 앞에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의문부사로 설명해? 직접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 보세요. 똑같은 where you live인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에서 where의 이름이 달라져요.
이건 앞에 거 꾸며주고 있죠. I know the apartment where you live. 네가 사는 아파트를 내가 알고 있어. 이럴 때는 관계 부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the apartment를. 근데 I know where you live. 이거는 직접 where가 이끄는 절이 목적으로 쓰였죠. 명사절이고 의문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들을 내가 구조가 달라지는 that, 의미가 달라지는 if, whether, 명칭이 달라지는 방위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6번으로 가보죠. when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접속사인데 그럼 원래 주어 동사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부사절로 사용이 됐을 때 특수구문을 만들지요. 그래서 요거는 동사, 분사, 투부정사인데 자, when이나 while은 부사절로 사용이 됐을 때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보이면 단수, 복수, 현재 과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when you make, when he makes, when it made 이렇게 뒤에 동사가 오면 주어를 생략하고 make, makes, made가 모두 다 mak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r. Craig was cautious. 신중했습니다. 조심했어요. When driving down Hastings Road. 여기를 운전해 갈 때 왜냐하면 그것이 uneven. even이 평평하다는 뜻인데 uneven 하면 울퉁불퉁하다. 평평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pothole, 파인 곳이, 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다라고 해서 답은 B번의 driving이 정답이 됩니다. 특히 while을 이런 구조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면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 있지 않아요? 혼자서 영화 대사 따라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봤어요. 옆에서 이게 무슨 전화 받는 줄 알았는데 계속 대사를 따라해요. 혼자 중얼중얼. 심지어는 시험장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지문을 독해 지문 읽을 때 입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들릴락 말락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경을 쓰이는데 그 영화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사 막 따라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대화가 너무 부족한 건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래놓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험생 여러분, while 쓸래요? during 쓸래요? 말이죠.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인데 지금 뒤에 ing 보이죠? 그럼 보통 ing면 선생님 전치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during은 전치사지만 뒤에다 특정 기간을 쓰지 동작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의 while이고 이 while 다음에 ing 오는 건 주어 생략하고 ing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답이 while watching a movie, while taking a lesson, while attending the clas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7번으로 갑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 품사의 다름을 느껴야 돼요. C는 접속사 아닌데, 그죠? 우리 일단 A, B, C, D 볼까요? A번 접속사로 뭐뭐이지 않는다면 B번의 however는 의미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요. 일단 부사로 그렇지만이란 뜻이 있어요. 이때는 문장을 연결 못하고요. 접속사의 기능일 때는 아무리 일지라도란 뜻이고 no matter how와 똑같죠. no matter how early you are. 네가 아무리 일찍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otherwise는 부사로 달리 그렇지 않으면 since 요거는 쩝쩝 전부. 여러분들 여름 되니까 별미 음식 막 먹고 싶지 않아요? 콩국수. 저도 콩국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냉면. 특히 냉면 중에도 저는 자꾸 침이 고이네요, 여러분들. 칡냉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쩝쩝 전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맛있으니까 네가 다 먹으라고. 요거는 용법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품사가 다른데 지금 여기 주어 동사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요. 누구 자리 접속사. 그러니까 C 너는 날라가. 너는 부사잖아. B번에 however는 아무리 뭐뭐일지도라는 뜻인데 집어넣고 A하고 B하고 대입 중에 해석을 해보면 all locations receive the same training. 똑같은 훈련을 모든 지역에서 받는다.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가 might not be attainable.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건이 들어가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교육을 모든 지점에서 받지 않는다면 고객 서비스,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A번의 unless가 정답이 됩니다. attainable, 이건 도달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since 다시 볼까요? 저 이거 외울 때 전부 이렇게 외워요. 전부. 접속사로 이유. Since we are hungry. 이럴 때 since 접속사로 쓰이면 now, that, as. 그 다음에 because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뒤에 주로 과거 시점이 오고 그 시점 이래로 뭐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완료 진행 시제. 그 다음에 전치사로 쓰여서 시점이 오죠.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since 해놓고 연도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시점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이게 시작, beginning. inception, 요거 시작. 그 다음에 introduction, 이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고 도입되고 이럴 때 쓰는 거고 주절의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거 고득점이 목표라면 요거 꼭 챙기셔야 돼. 부사로 사용이 돼서 그 이래로 쭉 과거에 어떤 상황이나 상태 동작이 시작됐고 그 이래로 쭉이라는 뜻으로 완료 시제 사이에 since 쓰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났었어요. 그저 접속사 전치사로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얘 부사로 쓰이는구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30여 년 전에 문을 열었고 그 이래로 쭉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완료 시제 사이에 그 이래로 쭉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챙겨 두세요. 108번으로 갑니다. 이거 동사 문제죠.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데 with가 보이네요. with랑 어울리는 자동사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보죠. co-with 있어요. 다루고 처리하다. provide는 타동사라 with를 바로 못 쓰고요.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이라 안 됩니다. interfere with, 방해하다 되고요. disconnect, 이거는 뭐와 연락을 끊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The Chinese New Year Parade, 보통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고 이거 뭐 춘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정 퍼레이드는 May blank with downtown traffic 8시부터 4시까지 오늘 시내의 교통 흐름을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고 이 108번 문제가 나온 김에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 전치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자, account for는 설명하다는 뜻이고 타동사로 바꿨으면 explain. 시험에서 이걸 같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account for하고 explain. 그러면 전치사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adhere to, 준수하다. 이거 obey로 바꿔서 타동사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compete with, compete against. 이건 둘 다 써요. 경쟁하다. 그 다음에 comply with,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고 준수하다. 이것도 obey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reply to, 응답하다. answer. 그 다음에 refer to, 이거 맨날 보지 않아요? 토익 시험 볼 때 refer to the following statement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참고하다. 그 다음에 invest in, 투자하다. 이 invest는 명사일 때도 investment in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109번으로 갑니다. 4개의 전치사로 다 쓸 수 있죠. 의미상 적절한 전치사를 골라내는 건데 미스 힐튼의 supervision The team finished programming the new online application인데 5번은 뭐뭐에 관해서 up to는 여러분들 쇼핑센터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up to 80%. 근데 막상 80%는 거의 없어요. 그죠? 작은 글씨로 up to 80에서 막 이렇게 10이었는데 거의 다 10%죠. under는 원래 물리적으로 어디 아래란 뜻이잖아요. under the tree, under the sea. 그런데 이 under가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물리적이나 공간적으로 어디 아래란 뜻 말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 많이 써요. 지위나 영향력 하에서. except for는 제외하면. 그래서 이 사람의 슈퍼비전 하에서 팀이 끝마쳤다. 프로그래밍을.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새로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슈퍼비전 말고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언더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아래란 뜻 말고 나오는 다른 표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under discussion, under review 하면 뭔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원의 휴가 방침을 좀 설계를 할 건데 그게 지금 논의 중이야. 그 다음에 under pressure, 이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명한 팝송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under warranty,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그래서 왜 요즘엔 전자제품 비싸니까 돈을 한 4만 원, 5만 원 혹은 일정 부분 더 내고 품질 보증 기간을 연장하죠. 그래서 under warranty,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있는 under contract, 계약하에 있는 이 아이돌 그룹은 우리 기획사와 계약하에 있다. 그 다음에 under no circumstances, 어떠한 경우라도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점수 잡는 hackers.